네, 이제 개장까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이슈엔에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억눌렀던 이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어떤 영향 줄지 또 시장 인사이트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마 오늘 새벽에 전해진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좀 일단 멈추고 이제 좀 합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두 나라 관계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합의할 때가 왔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미국은 대선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내년 대선이 있어서 트럼프 정권에서는 대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딜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중국은 경제 성장률 6%, 뭐 7%, 6% 이제 내년 5%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예. 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협정이 필요했다라는 이해관계에 맞아서 어느 정도 딜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예측됐던 아주 스몰 딜보다는 큰 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아주 스몰 딜 상황에서는 이제 관세를 내리고 농산물을 중국에 더 수입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 이제 있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관세도 50% 철폐하는 선에서 보다 큰 관세 인하가 됐으니까 아마 네. 중국도 지금 아직 정확한 협약문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예. 중국 측도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분야의 수입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을 수입하지 않을까, 예측되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양을 수입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무역 합의문을 통해서 원래 15일 날, 오늘 15일 날 예정을 했었던 이 추가 관세는 안 하기로 했고 기존 관세도 이제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는 상황인데 뭐 봤을 때 일단 한숨을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미중 갈등은 아무래도 시간 싸움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장기전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미국이 가장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적재산권이란 거는 결국 IT 기업 그리고 통신 장비 예. 이런 것들의 활용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성장 동력이 큰 산업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연구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측이 미국의 입장이고 중국에서 이걸 로열티 안 내고 쓰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적재산권 부분을 강화해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혹은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아마 지금 딜을 해도 제 생각에는 뭐 지적재산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딜 자체 뭐 아주 빅딜이라도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죠. 중국 측에서 그걸 쉽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 경제 성장률도 있고 그 지적재산권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 아직은 뭐 계속 진행되는 이슈다. 이게 장기간 진행될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것이 앞으로 미중 협상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4년 만에 영국이 세 번째 총선을 치렀는데 현재 총선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 이 보수당이 압승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영국은 우리나라랑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이슈에 주목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슈는 브렉시트에 관한 이슈일 텐데요. 지금 보수당 정권 그리고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되든 기간 안에 한 번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제 네. 1월 달까지는 브렉시트를 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법이 사실은 아주 하드 브렉시트라 그러죠. 그게 예. 아무것도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이냐. 라고까지는 안 본다.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는 아니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딜이 있는 상태에서 작은 딜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갈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보수당 정권이 오는 것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노동당 정권이 오는 것보다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슈는 이 출구조사 결과를 지금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보수당 압승이 확인이 된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브렉시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사실은 보수당이 335석만 얻으면 되는데 지금 360석 이상을 얻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게 브렉시트가
기한 안에 1월 달 안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 측 입장에서는 사실 노동당이 이번에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강한 반기업적 어떤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흔히 운송 사업 그리고 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국유화하겠다 이런 정권이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러니까 보수당 된 것 자체가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친기업적 그리고 브렉시트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브렉시트를 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 주가에도 어느 정도 호재 그러니까 적어도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합의 소식도 그렇고 이번 영국의 총선 결과를 봤을 때는 좀 안도 랠리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국발 뉴스 사실 굉장히 크게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영국 뉴스를 합쳐질 수가 있을 텐데 영국 뉴스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보수당 정권이 계속 이길 거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고 있었고 영국 뉴스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제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은 아마 대부분 미중 뉴스에서 혜택을 얻은 것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좀 깜짝 놀랄 소식이 들어왔는데 두산건설이 상장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동안 뭐 정상화하려고 1조 넘는 자금을 쏟아 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도 재무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나 봐요. 예, 두산건설이 사실 이제 9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일단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2010년에 일산의 두산 위브더 제니스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게 예전에 흔히 말하는 금융 위기 전에 어떤 집 짓는 형태를 줘서 고평수, 그러니까 고분양가 이런 식으로 졌는데 그게 미분양 사태가 나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하고 토목 부분 양측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적자가 한 9년째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흔히 말하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죠.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뭐 그게 그 비중이 될 텐데 그게 그 상태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그래서 두산 그룹 자체가 굉장히 돈을 많이 준 1조 5천억 유상 증사랑 다른 방법 등을 통해서 1조 5천억 가량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잘 안 됐다. 결국은 이게 사업의 수익성을 못 얻고 결국은 가장 대지주인 두산중공업이 이제 전체의 지분을 인수하겠다. 그렇겠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진 지분이 90% 정도, 두산건설이 가진 정도 90% 정도 되고 나머지 10% 정도만 아마 직접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이라 그러는데 10%의 가치가 한 약 400억 정도 되고요. 그거를 두산중공업의 주식과 약 1대 4.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1이면 두산건설은 4인 그런 비율로 아마 교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산건설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 시가는 제 생각엔 시가총액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90% 정도는 이미 두산중공업에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0%. 그러니까 두산건설의 시가총액이 4,500억 정도 되는데 말씀드리자면 한 450억 정도가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지분이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지분을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주식을 바꿔주는 형태로 갈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중공업일 때 두산건설 4의 비율로 바꿔주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보자면 뭐 물론 자기가 두산건설을 갖고 싶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갖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액수상 시가총액상엔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거다. 아마 두산건설을 팔려고 내놨을 때도 한 4,500억 선에서 계속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 자체 그리고 금전적 손실은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